11번까지 풀었을 거야? 27번도 풀리는 11번까지 풀었고요.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컴퓨터 일반을 하고 나서 네. 그렇게 한 거죠. 펜 빌려줘?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도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정리가. 정리가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문자 코드 쪽을 다 정리를 합니다. 문자 코드. 필기를 하실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와요. 못 풀었어? 자, 자, 보세요. 주먹. 자, 이제 문자 코드 쪽을 보면 오. 일식이라는 코드가 나왔어요. 네. 이게 한국명으로는요, 지진화 진 코드예요. BCD는 몇 비트냐면 6비트예요. 네. 6비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2비트, 4비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2비트는 존, 여기는 디지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이라는 거는 종류를 말해요. 그래서 얘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종류는 2의 6승. 그러면 2의 6승은 64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얘는 영어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발전한 게 아스키 코드가 나왔어요. 아스키 코드. 주로 이거를 이제 통신용으로 많이, 그다음 PC용. 제일 많이 쓴 게 이 아스키 코드예요. 근데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7비트는 좋은 영역이 3비트고요. 디지트 영역이 4비트예요.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그러다가 아스키가 이제 조금 지났어요. 아스키가 지나서 뭐가 나왔냐면 BCD를 만든 쪽에서 아스키한테 밀리니까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EBC BIC예요. 이렇게 이거는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 그래서 얘는 8비트로 만들었어요. 8비트, 8비트 어떻게 생겼냐면 좋은 영역이 4비트, DTI 4비트, 이렇게 좀 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는 대형 교정. 그러니까 얘가 조금 많은 문자를 표현하니까 아스키에서 조금 확장판이 나왔어요. 그게 아스키 8이에요. 아스키 8은 기억해야 될 게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표현해요. 아스키 8을. 이게 문자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해밍 코드.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문자 코드고요. 한글을 표현하는 코드는 한글을 표현하는 코드는 조합형, 완성형. 이게 조합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초성, 중성, 종성. 그럼 예를 들면 뭐 각.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 되겠죠. 그렇죠? 15비트에다가 1비트. 이렇게 하면 16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고요. 여러분 16비트면요 1바이트가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1바이트가 8비트예요. 8비트거든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16비트 그럼 2바이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완성형은요 똑같이 16비트인데 그냥 쫙 해서 16비트. 이거는 조합형은 초성, 중성, 동성을 조합하는 거고 완성형 아예 처음에 각이라는 글자가 아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뭐가 있었냐면 한글 말고 3개의 표준 코드가 있으면 좋겠다. 3개의 표준 코드. 그것도 16비트 2바이트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게 그 유명한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이거를 꺼줘야 뭐 있어요? 네? 아 이게 끝이에요. 잠깐만. 내가 또 깜짝. 뭐요? 자, 그럼 여기서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 BCD 몇 비트? 6비트, 존 2비트, 디지트는 4비트야. 그래서 2의 육수 64개 문자를 표현한다. 좀 지나니까 아스키, 통신용 PC 몇 비트? 7비트, 2의 7은 128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 통신용 PC용. 근데 약간 EBCDIC가 발전해서 FCDIC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EBCDIC, FCD. 이거를 확장 이진화 습득 코드에서 8비트, 256개의 문자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대형 기종에서. 해밍 코드 오류를 검출하는 기종이 있어요. 한글은 뭐가 있어요? 조합형 완성형인데 다 뭐예요? 16비트씩이에요. 3개 표준 코드는 몇 비트예요? 16비트씩. 3개 그래서 2바이트 유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8비트가 8개의 비트 있잖아요. 이렇게 8개의 비트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1바이트가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12번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16비트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풀 수 있겠죠? 나머지 것도 한번 여러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표현 가정하는 문자 수가 256까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FCD, EBCDIC예요. 알겠죠? 또는 아스키 8도 해당돼요. 아스키에 보통 아스키는 아니고 아스키 8. 오케이? 자, 한글은 KS 완성형도 있고 KS 조합형도 있고 유니코드도 있고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또 나와요. 계속.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어요. 자, 13번.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합니다.
주로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다음 윈도우에서 예를 들면 유틸리티 프로그램,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또는 이것도 이거 꺼놓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해당돼요. 이건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것들도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해당돼요. 그런데 2번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거. 필수적이다. 뭘까요? 유틸리티가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를 동작에 필수적인 거. 뭐가 여러분 떠 있어야지 컴퓨터가 돌아가요? 윈도우지. 네. 윈도우가 뭐야? 윈도우가 뭐야?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해야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인터넷 주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외워지고 나중에 이게 반복되거든요. 처음에 조금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 기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요. IP 주소라는 게 고유 IP 주소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건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숫자로 돼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일 거는 뭐냐면 10진수나 16진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는 2진수로 돼 있는 거예요. IP 주소. 근데 IP 주소를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게 뭐예요? 도메인 네임이에요. 도메인 네임.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예요? 192.10.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www.naver.com 이게 도메인 네임이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연결해 놓은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뭐 1번 해가지고 192점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 테이블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DNS 서버라고 해요. DNS 서버가 없어도 인터넷 쓸 수 있는데 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옛날에 초기에 인터넷 할 때는 이 도메인 네임이 없었거든. 이 IP 주소 리스트를 갖다가 수첩에다가 적어가지고 근데 스마트폰도 없어가지고 수첩에 두껍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때 수첩에 다 적어가지고 그 IP 주소를 접속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DNS 서버가 생기게 됐죠. 이게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국제 주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뭐냐면 국제 주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거기 뭐라고 되죠? 이칸 이렇게 있어요. 이칸 또는 이렇게. 한국은 뭐냐면 T사. 한국은 T사. T사는
한국 인터넷 제일만.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IP 주소를 말해요. IP 주소는 IP 버전 4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IP 버전 6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IoT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IP 주소가 필요하니까 저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8비트씩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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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응? 8비트 점 8비트 점 내가 어려운 얘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할까 이 부분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8비트 있잖아요 8비트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이 개수가 256가지예요. 그러니까 2의 8승 256까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256까지. 그래서 아까 이렇게 192, 11, 3 이거는 255를 넘지 못해요.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 이게 8비트 하나가 00000000 이건 10진수의 0이거든요. 선생님 혹시 교실 뭐 예예예. 1111 이것까지 몰라도 돼. 255. 혹시 궁금한 거 255. 0부터 250. 아무튼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건 몰라도 총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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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그러니까 총 몇 비트야? 48에 32비트.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8비트 사이를 뭘로 구분해요? 값으로 구분해요. 이거 그리고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클래스가 존재해요. 근데 IP 버전 6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16비트 콜론 16비트 아까 이거 8비트씩 몇 개 그룹이었어? 4개 그룹이었잖아. 얘는 16비트 이렇게 쭉 해서 16비트 곱하기 8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 16비트 곱하기 8개 그룹. 그래서 얘는 기억할 것 128비트. 그리고 구문을 뭘로 한다? 폴로로 한다. 클래스가 없다. 이걸 기억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시험에 나오면 이쪽에서 나와. 하나. 알겠죠?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 시험, 저기, 헛말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헛말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평균 60점. 한 과목도 50점 이상.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격이 돼요? 그럼 봐봐. 70, 50, 그럼 합격이죠. 그쵸? 맞아요? 네. 그 70, 50 정도를 유지하면 돼. 커밀에서 70점 이상. 근데 스프레드시트에서 50점 이상. 이렇게. 그걸 목표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정답은 뭘까요? 잘 읽어봐. 그러니까 다 도피력이 있어야 돼. 음, 4번. 응?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잠들었습니다. 이게 24번에 이거 지금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왜? 여러분, 도메인 네임이 IP 주소와 동일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동일하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 주소관리기구는 이칸이고 한국은 인터넷 운영은 키사 맞지? IP 주소 4에서 IP 주소 6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 IP 버전 6는 IP 버전 4하고 호환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128비트 주소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IP 버전 4는 몇 비트예요? 32비트.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자, 8개씩 4개 그룹, 16비트씩 8개 그룹. 오케이? 오케이, 바리? 너 병원 조금 늦게 가면 안 돼? 끝나고? 응. 4시 반에 끝나는데. 조금 하다가 뒤쪽에 조금 일찍 가. 몇 시간에 네? 지금 몇 네. 시간 지났어? 아니, 오늘 말고 내일 말이야. 네. 왜냐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처음에는 빠지면 안 돼. 자, WWW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WW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WWW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거 프로토콜 또 설명해야 되겠네. 설명할 게 너무 많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와. 잘나지 모르겠네. 10년, 20년 하니까 이렇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자주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알겠지? 선생님만 따라와. 소음만 빠지지 마. 그럼 나중에 보면 커밀 쪽이 제일 쉬워. 커밀 쪽은 그냥. 어? 커밀 쪽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자,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프로토콜.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기본적으로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인터넷이 돼요. 근데 그 위에 프로토콜이 또 올라가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www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www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HTML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프로그래밍 언어가 HTML이고 www는 서비스고 이건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야. 약속, 통신 규약. 그래서 앞에는 몇 비트를 붙이고 뒤에는 몇 비트를 붙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어느 사이트 접속할 때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서비스는 www 서비스야. 이거는 서비스지, 이거는 프로토콜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www 서비스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HTML은 랭귀지예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냐면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어요. F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FTP라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파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오마이갓.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쌤. 이거는 메일 송신. 선생님 다시 한번 불러줄게 하면서 그 다음에 SMTP 팝 메일 송신.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없어. 네, 마임이라는 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예. 거예요? 아, 외워야 돼요. 힘들다. 외워야 되는데 얘가 계속 나와. 여기서 한 문제 나와 반드시. 나오니까 그래서 필기가 실기보다 오히려 어렵다. 응? 야, 응? 여기가 대박. 오케이? 그래서 이거 메일에 대한 프로토콜. 여기가 그리고 고포하고 아키가 있는데 이건 검색.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고포 아키는 사실 요즘에 거의 안 써요.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에 검색에 이제 구글 나오기 때문에 구글 나오기 전에는 이 검색에 이제 썼기 때문에 이건 거의 시험대에 안 나와요.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녹화를 뜨고 있어요. 올려놓고 그럼 15번. 이거 아직 머리를 못 썼는데 아직은 괜찮을 아직은 괜찮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거 다음번에 또 나오거든. 또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애들이 뭐냐면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이 칠판에 한 바닥씩 또 이거를 한 3번은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들어와도 우선 필기는 정도는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봐요. 오케이? 자, 처음에 www 설명에 대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여러분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형식의 정보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야지 www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 웹페이지는 여러분 네이버 서버 같은 데서 정보를 제공하죠. 여러분이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예요. 여러분 PC는 클라이언트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웹브라우저 깔려 있어야 되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요즘에는 뭐예요? 엣지. 여러분 또는 뭐 있어요? 요거 있잖아. 요거 뭐야, 요거? 요 브라우저는 뭐야? 크롬이잖아. 어? 어? FTP. F예요? F요. 쏘리. 자, 이거 여러분 이 구글에서 만든 이걸 뭐라 크롬이라고 하잖아. 그치? 크롬 브라우저도 있고 웨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엣지도 있고 이게 브라우저야. 브라우저가 그 HTML 해석기야. 랭귀지로 돼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네이버 서버에서 넘겨주는 것을 그다음에 여러분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요청자예요. 그렇죠? 의뢰자. 뭔가 정보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청을 하죠. 응? 뭐 이렇게 이름 뭐야? 힘들다. NIL. 이렇게 요청을 하면 힘들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요청하는 거는 여러분 PC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이걸 보내주잖아. 마이크로소프트 빙 서버가 있겠지, 그치? 이게 서버가 되는 거야. 클라이언트 서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계속 나와요. HTML은 웹페이지와 브라우저 사이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틀리죠? 이 프로토콜은 뭐야? HTTP 프로토콜이야. 그럼 HTML은 뭐야? 프로토콜이 아니라 언어야, 프로그래밍 언어. 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www는 서비스야. HTTP는 프로토콜이야.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야. 오케이? 여러분 요즘에 파이썬도 있고 C도 있고 코볼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C++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거 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HTML도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오케이? 자, 15번. 지금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음에 또 나왔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한테 풀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16번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 16번. 정답은 뭘까요? 4번이죠?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17번. A등급이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A. 거저먹기 하나 준 거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옆에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죠? 네. 그 아날로그 컴퓨터를 본 적이 있어요. 있어? 전 시계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없나? 그리고 여러분 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밑에 일정 물이 있잖아. 쭉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 자동으로 물을 채워라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물리적 신호. 그래서 뭐냐면 얘는 숫자나 문자로 돼 있어요. 얘는 전류, 전압, 온도 이런 포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로 돼 있어요? 0, 1,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속도는 어느 게 빠를까라고 생각하면은요, 사실은 속도는 이게 더 빨라요.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더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출력은 얘는 숫자나 문자가 되는데 얘는 곡선 그래프.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아날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띠띠띠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얘는 산술 논리 연산이에요. 얘는 미적분 연산. 미적분 연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를 딱 잘라가지고 더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게 미적이야. 쪼개는 건 미분. 합치는 거 작. 산술 논리 연산. 이거는 범용 컴퓨터. 이거는 특수 목적. 그다음에 얘는 여러분 봐봐. 얘는 이산 데이터라고. 무슨 데이터? 이산이 뭐냐면 떨어져 있다. 여러분 0과 1이 있고 0이 있죠. 이 사이 0.5가 없죠. 네. 떨어져 있죠. 얘는 연결돼 있죠. 여러분 저거 봐봐. 아날로그 시계를 봐봐. 몇 시야? 5시 54분이요. 5시 54분이라고 명확히 아니, 말할 수 있어? 5시면 4시인데? 4시 네, 4시 54분. 54분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 네. 사람 보는 과정이 달라. 저거는 53분, 53분, 아니, 근데 아니 이거를 계속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 딱 보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연속돼 있어서 정확히 그 값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이어져 있어요. 근데 디지털 시계는 그렇지 않대. 딱 쪼개져 있지. 근데 그 사이의 값은 존재하지. 네. 내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예를 들면 59초하고 60초 사이의 값이 존재하지. 네. 근데 그 사이의 값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지. 네. 그 이산 데이터. 근데 얘는 연속 데이터. 연속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그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이 아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뭘까요?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압, 온도 땡 아니죠?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은 숫자죠. 숫자 문자죠. 아날로그가 전류, 전압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증폭 회로를 사용한다 아니죠?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사용하고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증폭 회로를 사용해요. 응? 알았어? 증폭 회로가 이거 삐 이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13번.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을 주로 사용하며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연산을 사용한다. 네. 맞죠? 네. 이게 맞네요.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공용이 아니. 여러분, 범용이 일반적인 컴퓨터야. 일반적인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야. 알겠지? 네. 특수목적형이 아날로그 컴퓨터다. 17번.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속도가 느린데 나중에 보면 또 나왔네 이래요. 18번 오디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이것도 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거가 뭐냐면 처음에 시퀀싱은 녹음 작업이에요. 녹음을 하겠죠? 오디오 작업할 때 녹음을 하면은 처음에 시퀀싱을 첫 번째 하고요. 시퀀싱을 한 다음에 얘를 딱 녹음을 하면은 이런 이제 파형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요. 요거를 자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럼 샘플링에 보면은 얘를 잘라보면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아날로그 데이터야. 얘를 디지털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얘를 딱 가져와서 이 막대기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지. 네.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PCM이야. 그럼 이렇게 막대기로 가려면은 얘는 수치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얘는 10, 15, 17, 8,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냐면 이 숫자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그게 디지털화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퀀싱을 해요. 처음에 녹음해요. 시퀀싱.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샘플링을 해요. 세 번째 뭐예요? PCM을 해요. PCM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디지털이 되는 거야. 여기서 아날로그에서.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인터레이싱은 오디오하고 관계없는 그래픽 용어예요. 인터레이싱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요. 처음에 여러분 웹브라우저에서 어디 가보면 이렇게 된 게 있어. 처음에 딱 봤더니 처음에 희미한 이미지가 나오다가 점점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인터레이싱이라고 해요. 인터레이싱.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오케이? 자, 19번.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핑이라는 건 여러분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사각형이 원형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흑인이 백인으로 백인이 황인으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 있죠. 이걸 모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중간에 서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미지나 3차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해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줄 거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완벽하게 열 수는 없는데 첫 번째 디더링 밑줄 보세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디더링. 렌더링.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 사시감을 더해 주는 거. 3차원으로 만드는 거. 오케이?
그다음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 렌더링 전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표현될 물체의 3차원 그래픽 형상을 정하는 것이 모델링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줄쳐놓으세요. 나중에. 자, 모핑은 나왔죠? 모핑은 뭐예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거예요. 필터링 혹시 포토샵 썼던 사람은 알겠지만 중간에 필터 기능을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필터를 딱 넣으면은 다른 형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필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안티얼리스는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터칭은 기존의 이미지의 다른 형태로 새롭게 수정 변형하는 거. 그 다음 인터레이싱 선생님 설명했죠?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점차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 인터레이싱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메조틴트. 무수히 많은 점과 선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을 메조틴트라고 해요. 솔러리제이션. 필름을 일반적으로 빛에 노출시켜 반사시키는 것처럼 만드는 기법이 솔러리제이션.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이거 다 저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포기할래요.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 나온다니까. 다음에 이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데 이번에는 모핑 나왔으면 다른 걸 듣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읽어놓으면은 반복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자 필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듣는 거 말고 시험 전에는 따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안정권은 뭐냐면은 컴일에서 한 80점 정도가 나오는데 만점권이에요. 그래서 컴일에서 내가 여러분 만점으로 합격하라는 거는 그건 아니야. 만점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도 만점 못 맞아.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 완전히 그런 빡빡한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은 합격만 하면 돼. 근데 합격을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설명하는 게 안티엘리어스입니다. 안티엘리어스는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픽셀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다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픽셀이요 동그란 점이 아니고 네모난 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중에 이미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대해 보면.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걸 뭐라 하냐면 계단 현상이래요. 이 계단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이게 거칠죠.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거칠으니까 여기 끝에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지금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나와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 왜? 예? 이건 아니에요. 2번이죠. 그쵸? 네.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다 날라가. 파티션 제거가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그 로우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번에 글로리인가? 네. 거기 보니까는 뭐냐면 시스템 하드를 가서 포맷했대. 네. 포맷해도 포렌식으로 하면 다시 나오잖아요. 포렌식으로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포맷을 그냥 포맷하는 게 아니라 로우 포맷하는 게 그게 뭐냐면 파티션을 날리는 거예요. 파티션을 제거하면요 로우 포맷이 돼요. 근데 그것도 포렌식으로 해요 복구가. 그래서 걔는 뭐 했어요? 더글로를 해서. 더글로를 안 봤어? 네. 아니 안 거기까지 봤- 못 봤어. 근데 거기까지 그 하드를 교체를 해버리지. 아, 교체를 해버리지. 그랬다. 네, 그죠. 그죠. 블랙박스. 그래서 20번에 그리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가급적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한다. 맞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한다 그랬죠? 5시 반까지요. 아닌데, 아니야. 오늘은 40분까지 한다 그랬잖아. 그치? 슬프다. 그치? 네. 근데 여러분 필기는 이래요. 필기 과제 근데 필기의 벽을 못 넘으면 안 돼요. 지금 잠깐 나중에 그려볼 때 먹고 있네. 근데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면 왜 나왔을지 알아. 나 여기다가 남기고 있어. 네 폰으로 지금 사진 찍어라. 응. 뭔 생각이야? 내가 좀 귀여워. 우리 기회 선생님 애기 나왔어. 진짜? 나 애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그걸 안 되면 뒤에 막 이러지 말고. 원래 저쪽은 좀 쪼글쪼글한데. 그렇잖아. 여기 쪼글에다가 냅킨 나가. 아니야. 너무 귀엽지.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쌤 이번 축구전 다음에 엑셀이에요? 응. 큰일 났다. 이제 엑셀이 29번부터 28번부터 28번부터 와우 대박. 좋아요. 레드. 근데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엑셀을 어려워하는데 네. 어떤 친구는 엑셀이 더 쉽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한제라스. 유즈백에 데려갈래? 이 친구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담임쌤이 유즈백에 데려갈래? 난 너의 애를 가져갈 생각이 없어. 너의 애? 너의 애는 말이 이상한데. 우리 집 동생. 야, 솔직히 근데 이거 어떻게 딴 거야?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외웠는데 우리 이게 시간이 많잖아. 얼마나? 한 2개월? 2개월 뒤에 봐? 뭐 이번 학기에 시험 보고 딸라면 2개월은 넘지 않았을까? 6월달에 방학하잖아. 6, 7월달에? 7월달에 하지. 그니까. 선생님 방학 언제예요? 방학이요? 네. 야,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네. 방학을 알려줘야지. 방학을 언제 해야지? 근데 커마는 상시니까. 상시야? 커말은 상시. 응. 아무 때나 봐도 돼. 그럼 책 분명히 안 좋아하겠네. 저 이때 시간 없어요. 아니야, 시험은 매일 있어. 아, 시험 놓쳐버렸어요. 아, 괜찮아. 다음에 또 시험 있어. 그치. 그날 시험 없어? 그 다음날 또 시험 있어. 그 다음날 시험 막 이런 거지.
너무 끔찍해. 뭐, 큰애도 끔찍하다고. 방학을 언제 하냐면 7월 20일 날 한다. 오, 그러면 한 6월 8일인가? 그때 있던데. 어딨지? 어딨니? 자,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열어요? 엑셀을 여러분 아니, 다시 게시판에 가서 아, 여러분 컴퓨터 이거 다 밀었거든요, 다시. 네, 이거 별로 그거 없어요. 그럼 그래서 폴더도 없거든요. 폴더도 없고 그때그때 보고 날리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필기 시험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니까 상식 거를 열고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다운받아요. 네, 다시 다운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 크롬이 안 열리나? 리로스 학습자료실 생활 일기. 근데 저 크롬이 안 열려요. 1번 열어요? 네, 1번 열어요. 1번 다 안 끝났어요. 얘가 크롬이 안 열려. 크롬이 안 열린다고? 선생님, 응? 얘 크롬이 안 열려요. 그럼 안 열면 엣지로 해. 내 친구는 그거 이거. 네. 이게 뭐였지? 어디서 들어가는 거였지? 거기 게시판 게시판. 그리고 학습자료실. 그리고 크말 필기 있어. 크말 필기. 전체 인문 당문 기타 학습자료실에 이만 클릭해도 나와. 아, 네. 오늘 올리셨네요. 그냥 그 사망이 그거 아니야. 저번에 필기. 들어왔던 필기. 바보 1번이요? 1번이래. 오. 자, 28번. 열릴 수가 없대요. 저도 누군가 편집을 하고 있다는 게. 뭐야? 얘 왜 이래? 왜?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개를 지금 다운받아서 그래. 아, 됐어요. 다시 질문하니까 됐어요. 아니, 난 아직 안 됐어. 이게 왜 안 되냐? 됐어요. 오늘은 편집 잘못 눌렀네. 맨날 까먹어, 맨날. 운동이. 와,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나 이거 못 받았지.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았는데? 도서실. 아, 이것도 읽었어? 나도, 나는 거기 너 기름 보잖아. 이름 별로야. 나는 보석펜 갖고 싶어. 나도 보석펜이 나왔는데. 그 유진이가 가지고 있어. 세배와. 그럴까? 오케이, 시작할까요? 네.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 통합인데 제가 이제 요것들을 다 통합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은 컴퓨터 정보과, 유아교육과, 컴퓨터 게임과, 특수교육과 이렇게 돼 있지. 네. 옆에 통합하는 데이터하고 보면은 맞죠? 여기랑 일치하는 정보들이죠. 이걸 레이블이라고 하거든. 레이블이 일치하지. 순서가 다를 뿐이지, 그치?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일치해요? 영어 교육과라는 게 더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를 보통은 이렇게 잡거든요. 네. 근데 얘를 한 칸을 더 잡아요. 한 칸을 더 잡으면 추가돼서 나와요. 한 칸을 더 잡아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하고 어디 가냐면 데이터에 가서 통합에 가요. 통합에 가보면 뭐 이게 들어있죠? 이걸 삭제하세요. 네. 삭제하시고. 오케이? 그래요? 네, 삭제하시고. 자, 합계해가지고 첫 번째를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통합. 네? 추가. 뭘 첫 번째 거 이거. 그쵸? 네. 2015년 거 요 데이터만 추가했어요. 자, 두 번째 거
2016년 거 데이터 추가합니다. 다시 단추에서 세 번째 거 2017년 거 데이터 추가합니다. 그리고 첫 행도 레이블이죠. 그 다음 왼쪽 열도 레이블이죠. 왼쪽 열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같은 시트에서 원본 데이터 연결이 안 되고 시트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는 게 원본 데이터 연결이에요.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영어 교육과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레이블이 없는. 오케이? 이게 데이터 통합이에요. 신기하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시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트에도 이렇게 잡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합니다. 네. 이걸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고 이번엔 여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28번 시트를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요. 여러분 보면 앞에 28 느낌표 나오죠?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까지 했어. 옆으로 28. 28? 아, 어디? 거기 하고 다 삭제해야 돼. 이거 다 삭제하고, 그리고 다 삭제하고 28로 넘어가. 그냥 그 상태에서. 이게 안 넘어지는데? 거기 왜 이러지? 원본 데이터 연결? 이거 다시 해볼게 그러면. 원본데 연결이야? 몰라? 아니 나 이거 왜 안 되지? 닫기. 다시 해볼게. 28-2에 들어갔어? 됐다. 28-2에 들어갔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줄만 더 선택해. 그리고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여기 삭제. 그치? 네. 자, 클릭을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잖아. 다른 시트로 가야 되지. 그치? 자, 첫 번째 데이터 2015년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28 느낌표 이게 여러분 시트명이야. 시트명이고 그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나오는 게 범위야. 셀 범위. 너는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느낌표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처음 보진 않잖아, 솔직히. 설명 안 해주셨어? 그래. 지금 내가 설명하잖아. 이게 시트명이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시트명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거 추가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기 누르고 두 번째 거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누르고 찾아보기 추가합니다. 그리고 첫 행하고 왼쪽 료를 체크해요. 네.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이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오케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값이 이렇게 나와요. 뭐지?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오케이? 그대로 길게 나오는.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근데 아무튼 더 깊게 알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 많이 예를 들면 28번에 가서 길게 나오는데. 엥? 저 왼쪽 열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약간 했어요. 왜 그렇게 나와? 했는데 A3부터 A20까지 다 있어요. 응? 삭제를 해야 돼. 이상해요. 이거까지 했어? 이거까지 했어? 자, 그치? A4부터 A10까지. 네? A15부터 아니야, 이상해. 안 했어. 이렇게 나오는지? 우선은 이론만 보세요. 네.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때 있을 때 선생님 말씀도 설명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컴퓨터 정보과가 있는데 컴퓨터 정보과를 예를 들면 다른 걸로 컴퓨터
중복가로 바꿨다. 그러면 이게 이게 열에 있는 어떤 데이터거든요. 이게 바뀔까 이거야. 안 바뀌죠.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안 돼.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볼까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처음에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라 그러면요.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파일, 아예 파일 자체가 달라. 다른 파일 것도 여러분 다른 시트를 넘어서 다른 파일, 다른 통합 문서 것도 참조할 수 있어요. 네. 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의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거. 아까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야. 그럴 경우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위나 열이 만들어지죠. 밑에 만들어지잖아. 그치? 단 뭐냐면 한 줄 더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지정한 영역에 사용될 요약함수는 함수에 선택하며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 내가 그건 안 보여주고 넘어갔었는데 추가할 때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추가할 때 여기 함수가 되게 많죠.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합계뿐만 아니라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치? 그거를 말하는 거야. 원본 데이터 연결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아까 행 이름, 열 이름 이게 변경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4번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자동으로 되냐 안 되냐 그럼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조금 쉬운 건데 엑셀 했던 사람은 좀 쉬운 건데 여러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29번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을 했던 사람들은 알지만 여기 보면 고급 필터라는 게 있어요. 고급 필터 조건에 보면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이거 같은 줄이지. 같은 줄이면은 이게 AND야. 얘네 둘은.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따라 읽어봐.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금액이 65만 미만이거나 수량이 이거는 줄이 다르지. 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나야. 알겠죠? 오케이? 이거나 수량이 5 이상인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권한은 무슨 뜻이냐면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금액이 65만인 제품 더하기 조품과 이 권하지, 그치? 제품과 수량이 5 이상인 제품. 알겠어요? 응? 정답은 몇 번일까? 1번이에요. 1번. 이거는 AND야. 봐봐. 이거는 AND야. 이거 이렇게는 OR야. AND를 여러분 수학 해봤죠? 네. AND를 논리 곱이라고 그래요. OR을 뭐라고 그러냐면 논리 합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네. 진짜? 수업을 안 듣는. 네? 들었다 나오나? 너가 아니, 유일한. 이거 안 했는데? 그치? 안 했어요.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학교에서 했어요. 안 배운 거네. 배우니까고? 네. 아니, 저기까지 안 나왔어요. 응, 그래 내가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합 이런 거 안 배워? 배워요. 집합 배웠지. 뭐가?
집합. 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안 배웠어? 배웠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수학 말한 거였어요? 그 진짜를 배웠는데.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논리 이따가 이광세 물어봐야지. 논리학이요? 안 돼요. 논리? 논리는 안 배워. 논리? 알았어. 알았어. 논리 배웠는데 우리 못 배웠다고 해. 자, 교집합 혹시 배웠는데 논리 맞아. 기억이 안 나. 우소이가 뭐가 맞아. 잘라줬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30번은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의 계열이 있잖아. 이 순부는 계열이 아니거든요. 네. 계열이 수량 계열, 실적 계열, 점유 계열 세 가지 계열이 있잖아요. 계열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형입니다. 계열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거품형입니다. 거품형? 거품형. 오, 왜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봐봐. 여기 데이터 계열값이 3개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거품형이다 라고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오. 3개인 경우, 딱 3개인 경우. 봐봐. 그럼 가로 계열이 있죠? 세로 계열이 있죠? 이 차지하는 범위가 있죠?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게 거품형이에요. 거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이 뒤에도 선생님이 조금 몇 가지만 설명하면 자주 나오는 거 원형 여기다가 줄 치세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 원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꺾은 선형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변화의 추세. 그 다음에 분산형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내는. 잠시만요. 밑줄 거 밑줄. 그전거 뭐라고? 여기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 선생님이 여기다가 거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왜 네모로 그으세요? 네. 아니 그냥 그 자동으로 하는 거. 아. 됐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도 감사해요. 아니네. 그 다음에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 거품형은 아까 뭐라 했어? 세 개인 거. Very. 오케이? 네. 그럼 주식. 이거 또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거 차트예요. 네. 차트에서 설정된 요소 뭐 있어요? 범례 나와 안 나와? 범례 없지. 차트 제목 있어 없어? 없어요. 데이터 레이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데이터 표는 밑에 표 나오는 거지. 네.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알죠?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범례, 데이터표. 네. 네. 오케이? 네. 3월 때 보지 않았어? 근데 왜 네가 선거를 배우면 내가 기억 못하고 내가 선거를 배우면 네가 기억하고 선생님이 달라. 선생님 달라. 진짜 많이 달라. 배우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안 배웠어. 하트. 맞아. 선거가 있어요. 우리 3월 시간 쉽안 배워. 우리 엑셀 바꿔둘 때 배웠는데 선거를 시간 안 배웠어. 맞아. 자. 3월 때 배웠는데? 32번 시트를 잠깐 보시고 32번 시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다 넣어놨어요. 사실 내가 이거 필기시험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 엑셀이 이게 어디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일일이 다 쳐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페이지 설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가봐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이 있거든요. 페이지 설정에 이제 오른쪽 단추가 있어요. 거기 보이나? 네. 요 단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페이지 설정. 근데 페이지 설정이 이게 좀 까다로운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페이지, 자, 페이지에는 뭐가 있어? 용지 방향, 확대 축소, 자동 맞춤, A4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여백은 여백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백이 나와. 위쪽 머리끌 뭐 이런 여백이 나오고. 그다음 머리끌 바닥글이 나오죠? 그럼 머리끌 바닥글이라는 건 뭔지 알죠? 위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아래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짝수하고 홀수를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첫 페이지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 보통 책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머리글 바닥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짝수 페이지에는 어떤 머리글이, 홀수 페이지는 어떤 머리글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머리글 바닥글의 문서 배열에 맞게 조정하는 거는 머리글 바닥글의 크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여러분 나올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근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시트예요. 시트. 시트. 시트가 내가 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오늘은 시간이 걸리다 이건 조금 설명할게요. 네. 처음 예를 들면 파일에서 내가 인쇄를 딱 누르잖아. 이렇게 쭉 나오지, 그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네. 그럼 얘를 이 페이지니까 다음 페이지를 딱 눌러봐요. 그랬더니 송파점 이렇게 나오네? 이게 뭐지? 송파점이 뭘 말하는 거야? 지점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품목 있고, 이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이 제목이 반복되게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가서, 자, 인쇄 영역은 나중에 두고요. 인쇄 영역부터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인쇄 영역 이대로 하면 페이지가 다 출력될 거 아니야? 요만큼만 인쇄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시트에 가서 인쇄 영역 잡고 요만큼만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확인을 눌러봐요. 아니 그냥 여기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요. 요만큼만 인쇄가 되는 거야. 인쇄 영역을 잡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잠깐만. 아니 그냥 미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여러분 두 페이지짜리인데 조만큼만 나오잖아. 그럼 그게 인쇄 영역이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인쇄 영역을 여기 인쇄 영역 설정했어. 인쇄 영역 해제를 눌러. 해제를 누르면 인쇄 영역 없어졌어. 인쇄 영역 해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이번에는요.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위 있죠? 반복할 행을 이렇게 하고 반복할 행을 딱 클릭해요. 그러면 $1, $1 이렇게 나오죠? 일행부터 일행까지 그 얘기예요. 그럼 일행은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확인을 딱 눌러봐요. 확인 누르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 해볼까?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두 번째도 지점이 나오죠? 그게 반복할 행위야? 너네 그 2학기 때 했지 이거? 맨날 뭐 모르면 다 안 해. 이거 맞아? 이거 시험 나가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자, 시트 여기에서 일행에서 일행 맞죠? 자, 반복할 열은 얘가 오른쪽으로 막 길다 이거야. 그럼 왼쪽 거를 반복할 열로 해놓으면 쭉 넘어가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안 해봐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눈금선을 해봐. 눈금선을 해보면 눈금선을 해보고 미리 보기를 해봐요. 눈금선 미리 보기 하면 어떻게 이 눈금선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 다시 이번엔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날 것 같다. 네. 자, 흑백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흑백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간단하게 인쇄라고 있죠? 간단하게 인쇄는 도형 같은 게 안 나와요. 간단하게 인쇄를 잠깐 눌러보면요. 여기서는 나오는데 선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선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인쇄. 도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리고 행렬 머리글을 한번 체크해봐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 행렬 머리글 하면 ABC가 나오지. 오. 어? 네. ABC가 나오고 여기에 간단하게를 빼봐요. 간단하게 빼고 행렬 머리글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1, 2, 3도 나오고 예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메모 있잖아. 메모가 현재는 없음으로 돼 있죠. 그럼 메모를 여러 번 만들면 출력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안 돼요. 그럼 내가 메모를 한번 만들어 볼게. 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사 여러분 메모 배운 적 있나? 네. 여기다가 뭐 이건 또 배웠어? 뭐다 배우는 게 달라. 다 배우는 게 달라.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데. 자, 그리고 얘를 메모에다가 메모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메모가 나오잖아. 어? 어. 안 배웠어? 아니 배웠는데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안 배웠다 그러면 되겠어. 아니야 다른 거 진짜 안 배웠어. 무조건 모르면 안 배웠다. 맞아 배웠으면. 자, 이거를 일단 누르고 자, 시트에 가보면 지금 메모 표시 없음으로 돼 있지? 자,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메모가 나타나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숨겨서. 네. 숨겨서? 네? 왜 안 나타나? 아. 메모 표시가 없음을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네. 그리고 시트 끝으로 했어, 만일 시트 끝으로 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어. 그럼 안 나타나네? 왜 안 나타나? 끝에 있어요. 그렇죠. 3페이지에 있는 거야,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시트 끝은. 근데 메모 모양 형태가 아니라 설명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시트 끝이야. 그럼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거는 뭘까요? 뭐 있어요? 반복. 시트에 표시된 대로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다 다? 시트에 있다.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저장 안 해요? 저장할 필요 없어요. 저장해도 날라가요. 자, 32번. 풀어봐요. 들어봐요. 자, 첫 번째, 셀에 사유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대로 설정할 수 있죠?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를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하도록 하는 게 뭐야? 간단이야. 워크시트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 인쇄대로 설정할 수 있죠? 용지 어백,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페이지 설정에 어디 있는 거야? 시트에 있는 게 아니라 여백에 있는 거잖아. 응? 여백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트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근데 의외로 이런 걸 어려워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와요. 문제가. 자, 매일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이제 컴할 필기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일 몇 시에 모여요? 4시 반? 4시? 그리고 반에 끝나는 거 2시 2시 5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괜찮아요. 내 느낌이 여러분들 보니까 이번에 합격률 높을 거예요. 안 괜찮은 거 안 괜찮아요? 같아요. 1도 모르겠어요. 일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처음엔 그래. 처음엔 다 그래.